안녕하세요. 서학개미 구조대 강정수. 네, 배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5월달 중순 기준으로 지금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있는데 사실 테라 루나 사태잖아요. 네. 사실 이 사태는 어느 정도 폭락으로 일단락 지어질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는 어떤 생각과 어떤 경로를 예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냥 디지털 전문가로서 정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루나의 서학개미 구조대가 애널리스트 집단도 아니고 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의 폭락을 갖다가 한 달치를 예측하거나 이런 건 저희 전문 영역이 아니죠. 네. 다만 이번 사태를 좀 겪으면서, 그러니까 테라하고 루나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전반이 어떠한 가격 흐름들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좀 큰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좀 짚고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오리에 따라 저는 이론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그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가치라는 것이 어떤 실물에서부터 가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규모와 그 다음에 행동에 의해서 가치라는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자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립토 중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니까 오늘 얘는 좀 비트코인을 좀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우선 비트코인을 이것은 미래의 돈이다.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피아트 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돈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 이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비트코인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묻는 분들인데요. 저는 이러한 것은 그분들도 일부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꿈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이 증폭이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흔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절해서라도 이런 프리벤팅 해주는 예방하는 조치를 중앙은행이 취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가격 폭락을 가격의 변동성들을 갖다가 최소화시켜내서 어떤 화폐의 안정성들을 추구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트코인 이 자체는 그런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탄생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기반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는 미래는 완전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테라 루나가 전형적으로 그렇죠. 알고리즘 기반이죠. 지금 유럽연합에서 논의하고 있는 마켓 인 크립토 관련 이러한 법률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크립토 에셋에 대한 여기에서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크립토는 앞으로 전면 금지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어떠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등장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나. 이것이 이제 테라하고 루나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비트코인을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런 암호화폐 논쟁이 초기에 이렇게 있었죠. 화폐가 될 것이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특히 유시민유 같은 분들은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극단의 스펙트럼에 있는데 저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투자 가치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든지 돈은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엘살바도르라든지 몇 개 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피아트 머니로 도입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학술 논문들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봐야 되는 것은 이게 투자 자산이다라는 걸 저는 파이낸셜 에셋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또 하나 그 극단에 있는 이론은 뭐냐면 시오리가 하나가 이 미래의 화폐라고 보는 시오리가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가치 없는 하나의 유행이다 라고 보는 완전히 이제 비판적인 주장 사람들이 폰지 사기처럼. 그렇죠. 폰지 사기다. 저는 폰지 사기의 스키마 말씀 나오셨으니까 스키마는 세상이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됐던 것들이 이번에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월스리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금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야. 금이 지금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것도 금도 시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 있는데 달러로 보면 한 12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이것이 지금 크립토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의 9배예요. 그런데 이 금이 장식용으로 쓰이고 데코레이션으로 쓰이고 보석에 쓰인다는 걸 치더라도 그래도 12조 달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금이 밸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언제 경제 위기라
특히 이제 큰 대공황이라든지 그 즉 뭐냐면 현존하는 피아트 머니가 작동하는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전쟁에 의해서 정부가 붕괴된다든지 이랬을 때 금이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즉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도 가치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표적인 것이 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도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투자자산 가치로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테라하고 루나 사태는 뭐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이 또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건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또는 크게 있을 때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라고 믿는 이것이 골드와 같다. 그래서 세 번째 시오리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와 같은 이 디지털 골드에서 골드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상. 즉 대단히 어려운 경제, 뭐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했을 때라든지 또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라든지 또 금값이 언제 오르냐면 2007년과 2008년에 이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는 현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금이 나름대로 이걸 지탱해 줬던 또 역사적 교훈마저도 있기 때문에 금이 계속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크립토, 특히 그것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이러한 즉 이 대항하고 있는 피아트 머니를 만들고 있는 중앙은행이라든지 전통적인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무언가가 이것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하고 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가 0.82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건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네. 거의 뭐 사회과학 현상에서는 거의 없는. 그렇죠. 여러분 1은 그냥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그냥 완전히 같다 할 때 1인데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보통 0.62 뭐 이렇게만 가도 높다고 보는데 0.8이라는 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최근 1년 동안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비슷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이제 네 번째 시오리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또는 크립토는 일종의 테크 주식하고 같은 거다. 테크 스탁이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스탁하고 같다. 즉 빅테크들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에 또는 테슬라나 이런 스탁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크립토가 사실은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냐면 이것이 사실은 저희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테크놀로지가 즉 크립토라는 테크놀로지 또는 비트코인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어플리케이션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질 때 즉 이 어플리케이션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 크립토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것이 쓰임새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크게 두 번 점프업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ICO를 할 때 너도 나도 묻지마 ICO를 할 때 그때 코인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또 하나 2020년 후반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죠. 사실은 이후에 흔히 말하는 디파이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디파이 붐이 어마어마하게 이 크립토 진영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크립토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가 쓸모가 없어질 때 쓸모가 없어지거나 전 세계에 의해서 금지될 때 당연하게 0으로 수렴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기술적 붐이 발생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또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어지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뭐냐면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규제 움직임입니다. 이 규제에서
우선 하나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규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들 보호죠.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기후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CO2 배제, 뭐 탄소 뭐 중립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전기를 소모하게 되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모두가 동시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검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없죠. 비효율이 발생하죠. 비효율적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녹색당들이 참여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유럽연합 전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 또 기술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솔라나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하는 일부만이 그 검증에 참여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것을 지금 이더리움 이 네트워크에 쓰고 있는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이동하려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립토 중에서 이러한 정부 규제의 두 가지 측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와 그다음에 에너지 차원에서의 이 규제가 들어올 텐데 이 규제를 회피하기 좋은 크립토들은 살아남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프루프 오브 워크를 포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대단히 규제에 취약한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근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크립토들이 가격이 오를 때가 뭐냐면 앞으로 붐이 또 나야 된다는 거. 디파이 같은.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맹화를 보고 있는 다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웹3 커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게이티드 커머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강정수의 아이디는 블록체인의 원장은 하나인 거죠. 그럼 강정수는 아마존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쿠팡 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11번가 가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개인 DB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의 그걸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웹3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웹3 커머스에는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가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웹3라는 것은 만약에 이 다오가 결합이 되는 웹3 커머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지역에서 NFT하고 결합된, 즉 물건을 사면은 그냥 NFT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크레딧 포인트 같은 거 우리 물건 사면 얻잖아요. 멤버십일 수도 있고 뭐 쿠팡 캐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쿠팡 NFT를 주는 거죠. 근데 이 NFT를 주는데 이 NFT를 가지고 쿠팡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가서 물건 사는 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특정 오프라인에서 어떤 팝업샵이 있는데 이거는 이 NFT가 있는 사람만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권한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 NFT를 결합을 해서 타 서비스 간에 연계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커머스라든지 이런데 NFT가 매개 지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작동하는 커머스를 요즘 토큰 게이티드 커머스 또는 웹3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웹3 커머스에 대해서 많은 브랜드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꼭 예를 들면은 이 브랜드가 팝업샵을 여는데 어디랑 같이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또는 11번가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가의 NFT 특정 브랜드의 예를 들면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사게 되면 NFT를 갖다가 더 줘요. 또는 특정 NFT를 줍니다. 근데 이 NFT를 갖고 있으면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이키가 협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애플 매장에 가서 뭔가를 더 산다든지 또는 어떤 F&B 브랜드 가서 그거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 에디션이죠.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거를 오프라인 매장 가서 그런 행사와 함께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 브랜드가 어떤 셀럽들하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오면 에어드랍으로 그런 NFT를 더 나눠주기도 하고 그 에어드랍으로 받은 NFT를 가지고서 스페셜 에디션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좀 이러한 것들이 보통 웹3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붐업을 저도 뭐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정말 붐업이 될지는. 근데 이것이 정말 붐업이 된다. 그러면 또 크립토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 될 때 전체적으로 크립토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즉 2017년과 2020년 후반의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또 한 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점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는 미래의 화폐는 아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치 디지털 골드처럼 골드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에셋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직 크립토를 비트코인을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거고 유용성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가치는 유지될 거라고 봐요. 지금의 어떤 하락장 지금 뭐 거의 60%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하락했죠. 하락했지만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반등은 언제 하느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죠. 새로운 유용성들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크게 유행처럼 했던 것은 디파이처럼 저는 커머스, 웹3 커머스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거를 받쳐주는 것은 아마 NFT가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온다면 전 분명히 가격 상승의 흐름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냐면 규제죠. 규제는 에너지 문제. 그래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대부분 옮겨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프로프 오브 워크가 아니라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옮겨가는데 비트코인이 여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것이냐? 왜냐하면 규제에 의해서 프로프 오브 워크를 쓸 수 없어서 비트코인은 그쪽으로 가기 어려운 그 스테이크로 갈 수 없으니까 0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것은 비트코인은 일종의 마케팅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크립토 암호화폐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이 사실은 암호화폐 아직은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온보딩이라는 거죠. 우선은 제가 이더리움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솔라나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NFT를 갖기 위해서 크립토 하나 정도는 상징적으로 사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일종의 가장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얼마라고 갈지 저는 예측하는 건 저의 능력 밖이지만 전혀 일종의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져갈 건데 이것이 근데 지금보다 가격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다 내린다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크게 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테크 스톡으로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스톡으로서의 가치를 비트코인이 또는 크립토가 가져서 새로운 왕성한 쓰임이 올 수 있는 웹3 커머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는 쏟아질 소식들이 여러분 들린다. 그러면 크립토가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1년간 그랬다는 건데 이 상관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는. 하지만 이 상관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저는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처음에 주목받았던 거는 대체자산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그게 깨지고 대체자산 가치가 없는 건가 증명하지 못해서 겨울이 왔다가 네.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주목받은 거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기 너무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분산 투자하기도 너무 좋고. 네. 그러다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고 네. 다시 봄이 온다면 정수님 말대로 네. 이거의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효용성, 활용성을 증명할 때가 되겠네요. 물론 비판가들은 그건 너희들만의 리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들만의 리가 자체가 금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예를 들면 크립토도 안 갖고 있지만 금도 안 갖고 있거든요. 금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금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금이 그러한 12조 달러라고 하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비판가들이 얘기하는 그들만의 믿는 사람만의 리가라고 얘기하 잔치라고 하는 건 틀린 비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의 잔치에 들어오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분명히 하루아침에 오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기술 진화의 방향성 속에서 블록체인이 쓸모 없어지는 기술로서 하나의 뭐 폰지 사기처럼 사기물로서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대마불사란 말도 떠오르네요. 이게 죽기에는 너무 커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용이 안 믿는 세력도 있지만 이걸 신용하는 세력도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나나 이 테라처럼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고 믿는 사람의 규모와 관계없고 이거는 명확하게 정부 규제가 들어서 금지가 될 겁니다. 금지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의 호구가 또 깨졌고 그래서 신화 자체가 깨져버리면 이러한 암호화폐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겠죠. 네. 결국 저는 투자할 때 기술을 트래킹할 수 있냐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트래킹이 가능한 기술도 있고 아닌 기술도 있는데 정말로 이제 3차 봄이 오기를 바란다면 기술에 대한 공부나 트래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죽죽할 타이밍이냐 아니면 뭐 이 시장에서 멀어져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신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투자적인 동물적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또 한 번 봄을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봄을 언제쯤 맞을 것인가, 무엇을 매개로 맞을 것인가, 이거는 지금 현재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다오의 활성화와 이 웹3 커머스라고 하는 토큰 게이티드 커머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발생할 것이냐. 요것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 그리고 이 다오도 명확하게 이 커머스랑 같이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부분에서 얼마나 NFT와 토큰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물건을 사는데 매력적인 어떠한 유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저는 크립토의 봄은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어떻게 끝맺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